어느덧 2023년 설명제 찾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귀성길이 시작되고 지금부터 고향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운전하시면서 저희 맥고라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성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허전한 마음을 메꾸고 부족한 점수를 메꾸고 합격의 꿈을 메꾸어 드리는 여기는 메가랜디를 꿈꾸는 라디오입니다. 저는 DJ 꼰디 이상곤입니다. 맥고라 20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메가랜드에서 공법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고상철 교수님과 김희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사람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정상이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뭐. 그렇죠.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갑자기 이 쫑디가 어디 가고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쫑디 잘린 거예요? 안 잘렸어요. 잠시 쉬고 있습니다. 잠시 옆에 앉아 있고요. 제가 스페셜 DJ로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좀 이상하더라도 많이 이뻐해 주시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하고 싶어서 막 하겠다고 의지한 거 아니었어? 그렇게 말이에요. 본인이 한다고 자원을 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자원했어요. 시켜서 열심히 해야죠. 그나저나 이제 우리 20회 근황 토크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두 교수님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번에 설명하고 나서 상쓰리라고. 그렇지. 우리 이제부터 그렇죠. 싹쓸이인데 상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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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때 얘기했었죠. 상쓰리라고. 상쓰리.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맥고라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됐네요. 요즘에 코로나니 뭐니 이래가 독감 이래가지고 다들 건강에 문제가 없으신지 그런 근황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순수한 사람이라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한 번 걸린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 한번 몸살기가 왔었는데 이 코를 찔렀는데 너무 아플까봐 살짝 찔렀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 이틀 누워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걸렸는데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걸렸긴 했는데 가장 최근에 한번 걸렸잖아요. 네, 제가 걸렸죠. 우리 워크숍 때 못 왔잖아. 그 전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쉬었죠. 근데 엄청나게 좀 힘들더라고요. 난. 지금은 지금 조금 회복이 되는데 코 냄새를 못 맡는다는데? 아니 근데 지금은 그 후각은 모르겠고 미각은 좀 살아났어요. 미각은? 근데 밥맛이 거의 없어요. 그거 걸리고 나면? 네. 살이 빠지신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안 걸리는 게 최고로 좋아요. 안 걸리면은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 안 만나니까.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안 걸리는 게 좋아요. 끝까지 버티십시오. 나 위생은 깨끗하게 내 맨날 씻으니까. 근데 살 빠지는 걸 보면 또 걸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죠? 걸릴까 한번? 당근에서 팔더라고. 종호쌤이라고 셋이 한번 해가지고 한 10kg씩만 어떻게 빼가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살이 쭉쭉 늘어날 텐데. 내가 아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아직까지 살을 많이 뺀 분이 있는데 이게 젊은데 살을 굉장히 많이 뺐어요. 근데 이게 축축 늘어지는 거야, 살이. 그치. 탄력이 없잖아. PT 받으러 갔대. 근데 거기서도 안 된대. 그래? 그 살은? 안 된대. 거기 종합병원 가야 돼. 대학병원. 거기서 이걸 땡겨야 된대요. 나이 먹으면 이런 거 땡기는 거 수술해야 되는 거네요. 수술이야. 대수 2,500만 원 들어간다. 진짜로? 와. 근데 그 정도 늘어지는 거 완전 회비 아니야? 그건 되게 많이 떴던 사람인가 보다. 한 20kg 이상이. 우리는 그 정도 회비는 아니에요. 우리는 약간 근데 나이가 있잖아. 나이가 있으니까 10kg도 거기 그 친구의 20kg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저번 친구니까. 그러니까 너무 빼려고 하지 그러면 말고. 코로나는 안 걸리게 조심하는 걸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독감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독감 걸린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 내일 옮길 수도 있어. 독감도 안 걸렸잖아. 여기 지금 걸렸다니까 지금. 난 독감 걸린 건 아니고 코가 막혔어요. 약간 이상한데. 목소리가 좀 섹시해졌잖아. 나 머리가 아픈데 지금. 나 그럼 다음 주에 술 못 나가겠네. 큰일 났네. 이따 술 먹어야 되는데. 네. 그러게 말이야. 술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진짜. 나 집에 갈까 그냥. 어쨌든 여러분 일단 먹자. 코로나나 독감 같은 조심하시고요. 이 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근황 토크로서 우리가요. 공법 3인방으로서 메가랜드에서 공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셋이서 다들 이제 자기만의 시그니처가 되는 부교재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이 공법이라는 과목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강의하시는 훌륭한 분들은 대부분 다 시그니처 교재, 부교재가 하나씩 있거든요. 물론 저도 그림책이라고 있고 상철 쌤이나 우리 희상 쌤은 체계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이 우리 항상 수험생들 궁금해하신 게 뭐냐면 이런 부교재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리고 만들게 된 계기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상철쌤부터 이 체계도란 교재가 처음에 어떤 계기로 만들어지게 됐죠? 이게 말하면 더 길긴 한데 짧게요. 짧게 할게요. 짧게 딱 10분만 줘. 10분 안 됩니다. 내가 그때 99년도에 처음 강의할 때 그때는 이제 전과목을 강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전과목을 강의했어요. 그때 잠실 종농고시학원이었는데 그때 40명 평생 합격반이라고 그래서 잠실 종농고시학원에서 그때 장진영 교수님이라고 있었거든요. 맞아. 민법에 장진영 교수님이 알아요. 있었고 알아요. 그때 고항표 선생이 있었고 공법. 네, 공법 선생 있었고. 근데 나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건데 그분이 최고였지 그때는. 제일 잘 나왔잖아요. 최고였지. 강모 가서 1등 했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그분도 초보였었어. 내가 그때 갔을 초기 때. 시작할 때 그렇죠. 시작했네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뜨려고 할 때였어요. 고항표 교수님이. 고영표 교수님이 대구인가 어디서 올라온 거 아닌가요? 맞아요. 대구에 올라가고. 지금 부산에 있잖아. 아니야, 집은 아니고 원래는 부산에서 하다가 대구에서 떠서 맞아요. 서울로 올라온 거야. 서울로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과목을 뭐 하게 되겠냐 했는데 민법을 하라고 맨 처음에 하길래 민법을 맨 처음에는 하기로 했는데 그 전체에 모아놓을 테니까 40명을 모아놓을 테니까 평생학급반이라고 해서 5대5로 해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강의를 그때는 6과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 월요일 날에 민법, 다음 날에 뭐 개론, 6과목 하는 과목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KTC라는 데가 있었어요. KTC 모의고사. 모의고사 하는 데잖아요. 네, 거기서 2차 책을 한꺼번에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때 원고를 이영방 교수님이 1차를 쓰고 2차는 제가 다 썼어요.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한 과목만 하는 게 더 낫겠다고 하길래 왜 그러냐면 이 6과목 하려니까 죽겠는 거야. 힘들지. 그러다가 내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일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공법이었고, 근데 공법인데 이 프린트를 만들어서 주니까 이게 쌓이는 거야. 너무 많이 쌓이는 거야. 그치. 뭐 매일 나가잖아, 프린트가. 근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맨 처음에는 도화지 같은 데다가 한번 써봤어요. 도화지에다가 체계도라고 해서 맨 처음에 이제 써보니까 한 장에 다 넣어보자라고 시작한 건데 처음에 이제 허접했지. 집에도 지금 있어요. 옛날에 그 A4 용지에다가 썼던 게 있는데 그 맨 처음에는 칸을 채우다 보니까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지우고 빼고 넣고 하다 보니까 한 장에 국토개법이 다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국토개법 만들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장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도시개발법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걸 누구랑 만들었냐면 그때 이재준 선생님이라고. 알아. 세법. 세법 교수님 있어요. 이재준 교수님하고 그때는 청량리 종로고시학원 있었는데 청량리 종로고시학원 두 군데를 뛰었거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막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재준 선생님이 한글 좀 치는 거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면서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매일 작업을 했었어요. 12시까지. 작업하다가 그래서 도시개발법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한 3달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거를 출판 비슷하게 해가지고 냈는데 이게 팍 뜬 거지. 그 바람에 그때 당시에 랜드스쿨도 연락이 온 거고 EBS도 그때 그래서 연락이 와서 딱 2001년도에 만든 것 같아요. 2001년도에. 꽤 됐네. 그럼 20년 넘었구나. 넘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글 워드를 언제 쳤어요? 나 하나워드를 시작했어. 그거 할 때. 하나워드를 알아요? 96년도. 하나워드 알아? 알지. 초록 색깔로 돼 있는 그 화면. 알지. 잘 몰라. 내가 행정서기병이었잖아. 나도 군대 가서 했어. 그러니까 군대에서 했던 건데 한글이 없어가지고 그걸로 하다가 한글이 나온 거야. 아래 한글이.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엔터 치니까 딴 데가 있어. 그렇지. 그거 하느라고 한 달 정도. 작업이 되게 힘들어요. 그치, 힘들었어요. 결론적으로 고상철 쌤은 2001년도. 체계도라는 게 2001년도에 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공법계의 아이돌, 공법계의 뭐 BTS? 정점, 뭐 이런 거? BTS 뭐 이런 정점은 형이고. 디자인이 약간 뭐 그런 부분들로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됐군요. 네. 되게 친절하게 얘기해준다. 그러니까. DJ가 되니까 막 친절해졌어. 원래 친절해요. 맨날 불만만 많아. 진짜 막 짜증내고 막 그래. 그 남들이 오해 그런 말만 돼요. 어쨌건 이게 사람마다 시그니처 교재가 나와야 좀 뭔가 좀 각인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 체계도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저는 랜드스쿨에 있을 때 좀 늦죠. 그죠. 그때 이제 처음에 만들었죠. 제가 랜드스쿨 나가고 제가 나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뒤를 따른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그때도 학생들이 양이 너무 많다. 맞아요.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못 찾는 거지. 못 찾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찾아주기 위해서 만든 게 최초로 생각한 게 체계도를 이제 잡는 건데 그 체계도 처음에 그 랜드스케일을 만든 그 초판이 있어요.
정말 그못 버려. 얼굴 막 이렇게 화끈거려요. 맞아. 그때 한 20페이지 정도 됐나?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 A4를 이렇게 해서 만들다가 크기도 만들다가 뭐 얼굴도 넣었다가 뺐다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맞아요. 했어요. 근데 지금 한 125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아까 보니까 126페이지. 네, 딱 125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앞에 체계도 있고 저는 앞에 체계도만 있으면 또 내용이 또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계도 놓고 뒤에 핵심 포인트라고 해서 이론을 요약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공법이 뭐가 많아? 숫자가 많잖아. 숫자 정리. 숫자가 10문제 이상 나오잖아. 그래서 맨 끝에는 그 법률에 해당되는 숫자를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것만 가지고도 한 65점 이상은 나올 거야. 그렇게 그렇죠. 만들어서 김희상 선생님 책에도도 뭐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들 요구하는 시그니처죠, 시그니처.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금 완성도가 아직도 좀 부족한 건 맞아요. 항상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어요. 근데 또 이게 채우면 또 너무 많아져.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그치. 거기에 그 핵심적인 단어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맞아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네. 뭐 여러분들 나온 다음에 저도 이제 다음에 이제 시그니처로 그림책 이런 거 제가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림책도 제가 나온 지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저도 이제 수업할 때 주로 그림을 그려가 설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림 그린 거 좀 주면 안 되냐 하는데 이 칠판 중을 어떻게 줍니까? 건판 사온 거를. 그래서 한번 그려보자 싶어서 한글 띄워놓고 이제 하나하나 그렸어요. 그치. 그거를. 그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당 거의 3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페이지당. 한 페이지당. 근데 그게 그래가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수업할 때 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처음에는 12페이지. 처음에는 12페이지. 맞아. 나 6페이지였어. 습작이야, 습작. 그래서 그걸 지금 나도 집에 있는데, 형 말대로 완전히 뭐,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이걸 했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근데 우리 추억이잖아. 그럼요. 그 시작이 시작점이니까 시발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시발점? 아니고, 네. 그 아까 뭐, 시작이니까. 쫑디가 얘기했듯이 무슨 스파이더맨이 처음에 막 쭈글대는 막 빤스 입고 그렇지. 댕기다가 네. 지금 막 이렇게 누르면 촥촥촥 들어오는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렇게 된 하듯이 거죠, 이제. 점점 된 거죠. 그렇죠. 앞으로 우리 모두의 부교재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하고 수험생분들에게 좋은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좀 더 노력해서 열심히 좋은 교재 만들어내서 많이 합격시킵시다. 네. 우리 공법모두 화이팅! 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야?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럼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넘기시면요. 우리 네. 요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메가랜드 뒷담화입니다. 내가 한번 보여줄게. 아유, 그 이상해. 쫑디 가든 건데. 네, 보여줄게. 네. 메가랜드 뒷담화. 다시 한번 해봐요. 누가 제일 잘하는지 보자. 메가랜드 뒷담화. 너무 드라이한데? 드라이해? 근데 이게 드라이해. 그냥 게스트로 나와서 할 때하고 다른 느낌이. 진행하면 달라. 달라. 그래, 뭔가- 뭔가 어때? 훨씬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워? 막 물어보면 대답하면 하면 되지만. 그냥 앉았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게 떨리네. 떨려? 쫑디가 고생 많이 했네. 힘들다 이거. 쉬운 일 아니네. 쫑디 목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쫑디에게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가소롭게 보는 것 같은데. 이제 뭐야, 막 이러면서 속으로 지금. 잘 좀 하지 마, 이러면서. 오늘의 메가랜드 뒷담화 주제는요. 예. 아주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요. 예. 제도전 수험생을 위한 주제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민감할 수도 있고 아주 고민스러울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주기도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 떨어지신 분들이 공인유관 시험에 불합격한 이유는 나의 노력 부족일까? 아니면 유전자, 공부 머리 탓일까? 그쵸? 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격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왜 불합격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테고 공부의 방법이 잘못됐는지 방법 아니면 노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공부 유전자, 공부 머리가 아니어서 그런지 복잡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수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예. 고상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 듣고 몇 개 써봤어요. 네. 공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써보니까 시간, 교재, 방법,
선생, 노력 5개 정도를 제가 써봤는데 이 5개 중에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도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시간 확보가 되고 좋은 교재를 갖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노력을 하면 합격할 것 같은데 이거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저녁에 뭐 4시간 정도밖에 시간을 못 내. 그럼 그 시간을 4시간을 잡고 교재를 선택하고 선생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어떤 루트로 들어오냐면 대부분 광고 보고 들어오잖아요. 솔직히 이제 어떤 선생님이 나랑 맞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하고 그냥 무조건 시간을 내가 내서 공부를 하면서 가는 건데 자기랑 맞는 선생님이 있고 또 안 맞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강의를 내가 잘해도 안티는 꼭 있잖아. 맞아. 안티 좀 있지? 당연히 있지. 있어요. 나 안티. 안티가 있어요? 있어요, 다. 안티 없어? 나 많아요, 이 정도. 근데 내가 알아. 나보다 더 잘하네. 근데 그 안티는 어쩔 수 없는 게. 근데 안티는 나한테 얘기 안 한다? 그렇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그럼 안티가 본인한테 얘기하는 어떻게 거. 맞지? 안 하지.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 안티는. 본인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나한테 알잖아. 나 안티 알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왜 안티라고? 그건 안티 아니야, 그거는. 안티가 아니야. 어떻게 안티인지 아냐면 질문을 할 때 알 수 있어요. 질문할 때 호의적이지 않구나. 호의지 않고 왜 이렇게 설명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 설명을 왜 그따위로 하냐고? 그따위로 한다고 싫어. 나는 들리는데 글 쓴 건 아닌데. 이게 뉘앙스가. 뉘앙스가. 그렇지. 그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약간 뭐 예의 없게 쓰는 사람 있어요. 글 쓸 때도. 지난번에 말씀한 거. 인성이 아닐까? 안 됐어. 인성이 아닐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선생님 3명이잖아요. 뭐 이거 나가면 좀 그렇겠지만 3명이니까 3명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힘들 거야. 맞아. 너무 잘하니까 강의를. 근데 자기랑 맞는 선생님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이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나랑 안 맞을 수 있고 저분하고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궁합이 있는 거지. 그 궁합을 잘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맞아. 그 유전자는 솔직히 공부머리. 공부머리는 어느 정도 있으면 좋지. 근데 60대도 합격을 하는 시험이고 70대도 합격하는 시험이고 20대도 작년에 보니까 17살짜리 애도 합격을 했는데 과연 걔가 머리가 좋아서 합격을 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걔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냐 이 노력이 더 있는 거지 유전자는 아닌 것 같아. 분명히 나랑 다른 생각 가질 수도 있어. 그렇죠. 시상생은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질문을 딱 들으니까 대학교 때 내가 정말 그 존경하던 교수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뭘 얘기해도 다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그 당시에? 천재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그런 거지. 그 학습 능력이라는 것도 여자 교수님이었어? 남자. 맞아, 좋아하는 진짜. 근데 그분이 뭐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 그 질문하는 거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받아줘. 맞는 그러니까 거야. 내가 볼 때 존경스러운 그런 게 막 이렇게 그치. 몸속에서 막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막 강의를 하거나 뭐 내가 원래 교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좀 아쉬운데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강단에 했으면은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 근데 롤모델이었네. 지금은 롤모델이죠. 근데 지금은 그분의 반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 내가. 포용력 뭐 이런 것도 좀 막 이래야 되는데 막 승질 막 나고 막 이러니까 승질있는 건 아니고 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의 그 마음을 갖고 뭐 머리가 좀 부족해도 유연자가 부족해도 끌고 가면은 그분들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난 노력이 중요하고 상대방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어떤 사람의 강의를 듣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마찬가지 두 분 다 공통점은 네, 맞아요. 내가 수업을 듣는 분과 궁합이 맞아야 된다. 그럼요. 그 제일 중요하죠. 근데 억지로 이렇게 따라갈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비효율적이라서 시간을 좀 버릴 수 있다는 거지. 힘들죠. 힘들죠. 우리는 단 1년 만에 합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많은 양을 계속 같이 하려고 그러면 좀 맞는 분하고 같이 하는 게 맞다. 근데 나는 플러스 1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선생님이랑 안 맞을 때는 병행하는 것도 괜찮은데 병행을 관주하는 건 아니고 안 맞을 때는 두 분 걸 같이 듣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맞으니까 뭐 나랑 상처생 걸 들어도 되고 나랑 희상학도 되고 두 분 들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두 명 시간이 많이 들지 않을까 그러면? 2차만 하시는 분은 가능해요. 2차만 하시면 공차는 쉽지 않지. 공차는 어렵고 근데 이제 두 분과 같이 들으시면 좀 더 얻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2차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2명 들어요. 듣죠. 다 들어요. 말을 안 하지만 다 알죠. 내 인스타에서 봤는데 제 사진 있고 형 사진 있고 다 있던데.
다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셋 다 들어 나쁘진 않죠. 네, 나름대로. 이참 하시니까 그분은. 그러면 오늘의 20회의 주요 주제인 네. 민감한 주제인데 아, 불합격한 이유가 뭘까? 노력 부족일까? 공부 유전자가 따로 있나? 공부머리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면 희상셉.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 노력이 그리고 조금 부족했다. 선택을 조금 충실히 못했다. 본인한테 맞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선생님을 만나서 노력을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 무조건 붙어요. 우리 시험은. 그러니까 유전자 탓하지 말고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철쌤. 나도 똑같은 말이니까 결론은 이제 조금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 내가 솔직히 이제 다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만심이 좀 생기는 건 있어요. 왜? 내가 1년이라는 시간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많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하고 다시 또 재도전을 하는 거잖아. 근데 약간 자만심이 생길 거야.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기초 강의 안 듣고, 나는 이 정도는 했었기 때문에. 그럼 또 다시 되풀이 될 것 같아서 나는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조금 정리를 다시 한다고 생각하고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노력을 해서 합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럼 결론은 두 분 다 똑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본인에게 맞는 강사분을 선택해서 조금 더 합격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하자. 그렇죠. 그러면 합격은 당에 따라오는 결과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의 머리는 없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하셔서 누가 없대? 아니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없진 않다. 그렇지 아니라 있다? 약간은 있죠. 있죠. 약간의 능력은 좀 있겠죠. 근데 거기보다 기본적으로 노력이 또 플러스 돼야지. 사람들이 뭐. 근데 나도 아예 보면은 원숭이는 아니니까. 그 읽을 줄 알면 되는 거지. 그치. 중개사 강의도 해보고 이제 평가사 강의도 해보면 해보잖아. 확실히 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 질문이 예리해요. 좀 약간 빨라 애들이 좀 습득이.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없진 않은데 그래도 좀 필요는 하다. 그 정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사연 이슈. 이거 쫑디 안 했거든요. 난 했어요. 좀 다르게 해야죠. 그죠? 자 이제 다음 순서 바로 수험생들의 사연,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중 몇 분을 직접 선정해 보았습니다. 사연이 채택되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내드리니 많이 우리 보내주세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진짜로 이 홈페이지에 사연 남겼어? 그러게요. 진짜 남긴 거예요? 피디님? 나 남겨준 거죠. 남긴 거겠지. 없는 거를 욕심이 많아요. 나 왜 궁금하냐면 프로그램 보면 가끔 가다 보면은 안 남겼는데 남긴 걸 잘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메꾸라는 진짜 메꾸라는 그러지 않는 그렇죠. 우리는 거의 진실이죠. 진실 쪽으로 해야지. 그렇죠. 뭐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 궁금하니까. 아무래도 잘리겠는데 오늘 왜 그래 도대체. 오늘 마지막이라.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기 마지막이니까 다음에 내가 할게. 네, 그러면 김희상 교수님께서 정미땡님의 사연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자, 20회 여기 사연 이슈. 자, 정미땡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20대 공인중개사 초보 수험생입니다. 주변을 보면 혼자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있고 스터디를 같이 하는 수험생도 있더라고요. 뭐가 더 좋을까요? 스터디를 하면 시간만 더 뺏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메가팀공을 활용해 볼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혼자 할까요? 참 이런 고민들이요. 맞아요. 이 수험생분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하고. 혼자 하는 게 맞는지 같이 해서 공유하면서 얘기하면서 하는 게 맞는지.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향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상철 쌤 생각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게 스터디라는 거는 뭐 우리가 뭐 대학교 다니면서 스터디도 해봤잖아요. 뭐 개인적인 스터디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공부하는 게 좀 이제 잘 되는 스타일이 있고, 혼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 성향이 약간 다르잖아. 근데 저 성향은 좀 같이 하는 게 맞는 스타일이었고, 내가 볼 때는 희상 선생님도 같이 하는 게 맞는 저도 스타일이죠. 스터디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스터디 같이 하는 게 좋은 스타일이에요? 난 아니, 반반. 혼자. 반반? 나 혼자 아니야. 나 혼자 같이 반반. 아닌데. 나 혼자도 하는 게 장점이 있지만 이게 경쟁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경쟁심이라는 게 없으면 이게 발전이 학원을 없지. 나오는 이유가 누군가랑 같이 공부하면서 여기 누가 모의고사 봤는데 1등을 했어 자극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카톡방에서 이제 맞아요. 공부하는 사람도 네, 있고 맞아요. 밴드에서 하는 네, 사람도 있고 맞아요. 있잖아. 근데 네.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나는 잘하면 도움이 충분히 될 거라는 생각은 좀 되더라고. 근데 한 팀을 내가 봤는데 맨날 모여가지고 술 먹는 팀이 있어요. 좋은 팀이네. 모의고사 끝나면 맨날 시험 끝나고 술 먹고 하는 그런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 중에서 꼭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해도 된다. 스터디 해도 된다. 근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성하고 남성이 껴있으면 꼭 날파리가 껴요. 그 날파리들 때문에 공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만 차단할 수 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참 그게 말은 쉬운데 중간에 서로 이제 공부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요. 셋만 모이면 판 들어간다고. 한번 할까? 우리 셋인데. 결론적으로는 공부하려고 모였는데 셋만 모이면 판이 돌아간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를 조장하는 분들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걸 뭐 쉽지 않지. 어떻게 하다 구별할 수도 보면 없고 나오는 하다 보면 또 힘드니까 한번 놀아볼까 이러기도 하고 말이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 공부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스터디하는 게 좋다. 이런 네, 말씀인 좋습니다. 거고요. 네, 그럼 이상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스터디를 추천합니다. 네. 왜냐하면 혼자 하면 이 정보도 없고 긍정적인 면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모이면 같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혼자 하면 뭐가 부족한지 뭐가 또 잘하는 건지 모르고 뭐 그냥 혼자 뭐 루즈해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루즈하고 네.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같이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성격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을 가리거나 사람하고 같이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만나서 소규모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너무 많이 모이면 술 먹어 다니니까.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스터디를 추천합니다. 이러는 몇 명 정도로? 소규모요. 소규모. 5명이네. 그럼 두 분 다 결론적으로는 스터디를 하는 게 네. 부작용만 없다면 좋다 이런 네, 얘기네요. 그런 스터디 유형이 좀 변화돼서 요즘 인터넷으로 스터디를 하잖아요. 동시간대 들어가서 인터넷을 켜서 자기가 공부하는 걸 같이 보이는 뭐 구름이라는 게 있어요. 뭐 맞아, 알아. 그런 형태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맞아. 그리고 저는 이제 밴드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과제를 내주면 과제를 했다라는 거를 인증하는 걸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쟁심 생겨요. 자기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스터디는 저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비대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이라서 스터디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못하면 이렇게라도 좀 참여해서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남들이 스터디 하는 데나 못하니까 효과를 누리는 거지. 네, 그 효과를 같이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땐 그래요. 중요한 거는 두 분 다 결론은 스터디를 하는 게 맞는데 부작용만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부작용은 본인들이 이게 컨트롤 좀 해야죠. 맞아요. 네. 근데 성인인데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에브리데이 에브리나잇으로 맨날 스터디 하면 안 되고 못해요. 한 그건 일주일에 뭐 한 번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뭐 시험 연습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좀 정해놓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무조건 맨날 모여가지고 스터디하는 건 말이 안. 그건 변명이지 놀라고 하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하고 뭐 해결책을 드리면은 우리 메가랜드에 있는 메가팀공 같은 거를 좀 많이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메가팀고 되게 좋아요. 그렇죠. 우리 메가랜드에는 또 다른 회사에는 없는 굉장히 신박한 아이템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중에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저는 메가팀공이라고 봅니다. 그럼 걸어가네 뭐 공부를 내가 4시간을 했어요, 10시간을 했어요 하면서 랭킹도 올라가고요. 굉장히 성취감도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올라가면 뭐 쿠폰으로 뭐 살 수도 있던데. 뭐 그런 거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게 커피폰 성취감이 주고. 생기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서로 간에 경쟁하다가 서로 간에 뭐 기분도 업되고 뭐 성공도 할 수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활용하셔가지고요. 부작용만 해결할 수 있다면 스터디를 활용하셔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활용하셔서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연 이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연을 남겨주신 정미땡님께는요.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리고요. 올해 합격하실 수 있도록 힘내시라고 놀라지 마세요. 23년 메가랜드 시그니처 특강 무료 수강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따져도 꽤 비싼 건데. 그럼요. 이 시그니처 특강은요, 강사마다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는 수업이기 때문에 좀 값도 나가는 면이고, 이거를 무료로 준다는 거는 정말 복 받으신 로또 맞은 것 같겠다. 정미땡님, 좀 축하드립니다. 새 선물. 그렇죠. 새 선물로. 새 선물로. 네. 그렇죠. 오늘 제가 스페셜 DJ를 맡게 된 기념으로 또 새롭게 스페셜 코너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메꾸라 통합 Q&A 게시판 코너입니다. 공통 질문. 그렇죠.
수강생분들이 올려주시는 질문을 보면요. 항상 올라오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을 하죠. 맞아요. 근데 이런 걸 보통 FAQ라고 하는데 그쵸. 이 중에서 이맘때쯤 가장 많이 올라오는 대표적인 질문을 선정해서 직접 답변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본디가 선정한 1월 대표 Q&A는요. 누구누구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2023년 개묘년 새해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의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답이 되어질지 도 교수님하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철 선생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커리가 11월, 12월 달이 우리가 이제 개념 완성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이런 거를 공부합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1, 2월 달에는 기본 이론을 우리 기본서 한 번을 보고, 그리고 3, 4월 달에는 요약집을 한 번을 보고, 5, 6월 달에는 일단 기출문제집, 타사에는 없는 기출문제 풀이가 2개월 있고, 7, 8월에는 이제 예상문제 풀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9월에는 총정리해서 모의고사 4회를 연습하고, 마지막 10월에 1일 정리 특강 비슷하게 정리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상에서 시작하는 단계가 1월 달에 시작하는 사람이 있냐, 뭐 3월 달에 시작하는 사람이냐, 뭐 5월 달에 시작하는 사람이냐 다 다른데, 지금 1월 달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이 그래요. 기본 이론을 하는 과정인데 기본 이론 과정을 하면서 6과목을 한꺼번에 돌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이제 월요일 날은 민법, 화요일 날은 뭐 개론, 수요일 날은 뭐 세법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아직 초기 단계니까 1차 과목을 조금 더 이제 동영상을 보고 진도는 그대로 나가는데 나는 이번 2주 정도는 민법만 계속 하겠다 해서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6일을 수업을 계속 듣되 시간에 남는 여유 시간 2시간이나 뭐 3시간은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뭐 2주 만에 돌려놓는 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월화수목금토 요일별 수업은 듣고 그리고 여가 시간에 복습을 할 때 그 과목에 대한 복습보다는 1차 과목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개론이나 민법 중에 자기가 좀 어려워하는 과목을 먼저 잡으라고 하거든요. 일단 민법이 맞겠지. 그럼 민법부터 한 2주 정도 하게 되면 2시간씩 하게 되면은 다른 과목보다 한 바퀴가 텀이 더 돌 수 있거든요. 그래야 3, 4월 달에 갈 때 2차 과목에도 여유를 갖고 전 동차를 얘기하는 거니까 3, 4월 달에 요약집 할 때 2차를 좀 집중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게 배분을 막 해가지고 오늘은 공법 했으니까 2시간 공법하고 내일은 세법 했으니까 세법 2시간 하면 이게 좀 비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1월 달에 지금 질문이 들어온 거니까 1월, 2월 달은 1차 위주로 해서 복습을 나머지 과목 중에서 한 과목에 집중해서 한 달은 민법을 하고 나머지 2월 달은 뭐 개론을 해서 1월, 2월 달에 최소한 1차를 끝내놓자. 그리고 이제 2월, 3월 달에 요약집을 갈 때 2차에 좀 집중할 수 있게끔 시간을 좀 뺄 수 있게끔 하는 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거는 월화수목금토의 요일별 과목의 수강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시면서 남은 여가 시간 공부할 때 민법 쫙, 개론 쫙 이런 식으로. 네,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의견 제시한 곳입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것도요. 네. 희상쌤은요? 저도 뭐 지난번에 학교 설명할 때 그 학생들한테 이거 설명을 좀 했는데 저는 전략범주를 좀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략? 그러니까 1차가 2과목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 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목. 민법하고 개론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거 있죠. 그거를 조금 더 고득점으로 위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70점 이상만 되면 나머지 뭐 예를 들면 난 개론이 편하다. 그럼 개론이 이제 70점 이상만 안전적으로 나오면 민법은 50점만 나와도 합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고 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잡자. 하나를 제대로 잡자 이거죠. 그다음에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무조건 중개사법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개사법이 80점 이상 나온다. 나와야니까. 그러면 뭐 합격은 2차 과목은 거의 합격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공법이 뭐 꽈락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들으면 뭐 꽈락 그렇지. 맞을 일이 없잖아 사실. 꽈락은 안 되지. 공시하고 세법이 50점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평균 60점 나오는 건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선택을 빨리 해서 선택과 집중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1차에서 뭘 할지 빨리 판단해서 듣다 보면 한 2개월 정도 듣다 보면 또는 4개월 정도 듣다 보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시면서 2차를 병행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 방법 괜찮네. 그렇죠. 그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해서 공부의 방법을 정하자는 얘기시고요.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수업할 때 매번 설명을 드리는데 1, 2월 달에 공부의 방법은 일단은 월화수목금토에 대한 요일별 과목을 절대로 패싱하시면 안 돼요.
요일별 과목을 일단 지켜야 한다는 거 일단 나가야 되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아까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다 뭐 전혀 안 듣고 일주일 내내 민법만, 2주일 내내 공법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현장은 안 그렇지. 그치. 과목이 있으니까. 진도가 나가니까.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과목을 보든 간에 희상쌤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과목에 전략을 세워 진행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과목 공법을 본다면 매년 분석을 해보면은 상급은 제끼고 중급과 하급만 챙겨도 5, 60점 충분히 나오거든요. 근데 뭐 하려고 그 어려운 상급을 앉아가지고 보고 있냔 말이에요. 붙는 게 목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상급 모르겠는 거는 제끼고 아주 쉬운 하급 정확히 하는 거. 그렇죠? 이게 점수를 차지하는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효율적이란 말이 뭐예요?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고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하면서 어떤 전략을 채우시면서 요일별 과목을 지키시면서 그리고 하급, 중급 레벨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하는 게 우리의 합리적인 효율적인 공부의 방법이다 하는 게 우리 공법 3인방의 공통된 의사입니다. 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너무 친절한데. 이래서 우리가요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메코라 공식 마무리 코너를 진행하고요. 20회를 이제 마칠 건데요. 이제 곧 있으면 설이지요. 설 때 다들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설 인사하고요. 덕담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저 먼저 할까요? 고상철 쌤부터. 일단 한 해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설하고 추석인데 아마 추석 때는 정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추석 연휴도 제대로 못 쉬고 가실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 연휴니까 연휴 약간 즐기시고 그리고 좀 약간 밀렸던 거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좀 보시면서 연휴 잘 보내시고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볼 수 있게 꼭 시험 끝나고 나서 합격해서 다음 설에는 웃으면서 메코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희상쌤이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여러분들 학교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드릴 말씀은 없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인데요. 여러분에게 새해 복은 합격이겠죠. 합격의 큰 선물이 여러분 댁내에 배달되기를 우리 모두 응원드리고요. 메가랜드 공법 3인방이 모두 애를 써서 여러분이 합격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메가랜드를 꿈꾸는 라디오는요. 메가랜드 땅땅TV 팟빵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스페셜 DJ 꼰디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꿈꾸는 대로 되는 하루. 꿈꾸라 메가랜드 꿈꾸는 라디오. 메코라는 여러분의 성공과 합격을 응원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만나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그렇군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DJ 처음이라 힘드네 이거.